12월의 오후 회색빛 구름이 서울의 빌딩 숲 위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며칠 전부터 켜놓은 적 없는 보일러처럼 싸늘했습니다. 방 한구석, 작은 작업용 책상 앞에 앉아있던 한지수의 눈동자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수치로 그린 거친 선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에는 잿빛으로 덧칠된 도시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회색의 먹구름과 똑 닮은 그림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아버지, 한태성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평범한 웹툰 작가 지망생이던 지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수에게 세상의 유일한 빛이자 자신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꺼지자 지수의 세상은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눈물로 얼룩져 있던 얼굴들은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인간적인 슬픔 대신 냉정하고 건조한 단어들이 오고 갔습니다. 법무법인, 상속, 지분, 현금화. 그 단어들은 지수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인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세상의 언어 같았습니다. 지수는 마치 이방인처럼 소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논의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너는 작가이라니까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현금으로 받으면 편하겠지. 아파트 한 채하고 현금 3억이면 충분할 거야. 첫째 오빠 한동민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그는 늘 그랬듯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에게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 대의 회사 지분과 부동산에 비하면 지수에게 건네는 이 금액은 일종의 자선이자 조용한 퇴장을 위한 배려 같았습니다. 지수의 옆에 앉아있던 둘째 오빠 한진구 32는 강남에 잘나가는 피부과 의사였고 이미 재산 분배에 대한 그의 몫을 계산하고 있다는 듯 시선은 오직 이익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지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그림 속의 세상은 아주 소중한 것이란다. 언젠가 그 세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아빠가 회사의 중요한 지분을 너에게 물려주마. 그 약속은 지수에게는 꿈이자 이 가족 내에서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그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지수, 너한테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야. 회사 지분은 전문 경영인이 관리해야지. 내가 뭘 알겠어. 내 그림이나 잘 그려. 동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고민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서러움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그들의 눈에는 가증스럽게 보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수에게는 익숙한 외면이었습니다. 두 오빠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승승장구할 때 지수는 홀로 방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니? 너도 오빠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지.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이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일찍이 깨달았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의 유산이 고작 아파트 한 채와 현금 몇 척이라니. 지수는 그날 밤 며칠 동안 잠겨있던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회색빛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 심장 속에서 작은 의문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낡은 가죽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노트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했고 낡은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특별한 메모나 사업 기록 대신 단지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사용했던 숲 그림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익숙한 풍경이 스케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자락 풍경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과 우뚝 솟은 소나무들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아버지의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단다. 이 노트는 너에게 남기는 첫 번째 유산이다. 지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첫 번째 유산.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그녀에게만 남긴 비밀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지수는 손을 뻗어 그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오빠들의 탐욕 속에서 잊혔던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홀로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날씨였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선 지수는 묘비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묘비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자 희미하게 빛을 냈습니다. 다른 묘비와는 달리 묘비 뒤편에 한쪽 검은 대리석 조각이 미묘하게 거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마법처럼 지수가 손으로 대리석을 닦아내자 희미한 선들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묘지 주변 지형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였습니다. 지도는 묘비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X 표시와 함께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10걸음, 느티나무 아래. 지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보이지 않는 것이자 첫 번째 유산의 단서였습니다. 지도는 주변의 지형지물과 소나무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지도에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정확히 10걸음 내딛자 거대한 느티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굵고 튼튼한 나무 밑동 아래 흙은 다른 곳보다 부드럽고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흙을 파헤친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기 계시는 건가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낡은 삽을 들었습니다. 삽날이 흙 속에 파묻힐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검은색 방수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묵직했습니다. 지수는 상자를 들고 급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지수는 벅찬 감동과 함께 강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지수에게라고 쓰인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 은행 금고 열쇠, 그리고 수십 장의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서들은 오빠들이 상속받은 회사의 지분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대기업 주식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의 가치만 해도 오빠들이 받은 재산에 견줄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착한 지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오빠들에게는 이미 회사의 대부분을 물려줬지만 그들에게 숨겨놓은 진짜 유산은 지수를 위한 것이다.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가족들에게 받았던 외면과 차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거대한 비밀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의 그림 속 세상을 세상에 보여주렴. 그동안 쌓아온 그림이 곧 너의 능력이다. 아버지가 도와주마. 편지는 지수가 가진 예술적 재능을 믿고 응원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은행 금고로 향했습니다. 국민은행 VIP 금고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지수는 금고 번호 1247번을 찾아 열쇠를 꽂았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과 함께 파주 일대의 땅 문서, 그리고 대기업 주식 증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 맨 안쪽에 놓여있던 낡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문화재단 설립 관련 서류였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한태성 문화예술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곳이었고 아버지는 지수가 이 재단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산의 가치는 오빠들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수는 묘지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첫째 오빠 동민은 자신들의 사업과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희망으로 묘지 주변 땅의 가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 진구 역시 묘지 주변 토지 매입을 문의하는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오빠들은 평소와 달리 지수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한동민 지수야, 묘지 관리비는 부담스럽지 않아. 우리가 조금 도와줄까? 요즘 그쪽 땅값이 꽤 올랐다는데 혹시 아는 거 없어? 한진구 맞아. 가족 묘지인데 당연히 같이 관리해야지. 혹시 아버지께서 뭐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니? 지수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맡기신 일이라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빠들은 당황했고 며칠 뒤 두 오빠와 어머니가 지수의 작은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줘.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어. 미안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수십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오빠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없어요. 제가 이미 알아봤으니까요. 둘째 오빠가 말했어요. 거짓말 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 내가 독차지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어떻게 감히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 하냐?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 사본과 금고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과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지수가 서류를 건네자 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금고 속 유산의 실체가 밝혀지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유산이 사실은 자신들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동민 그럼. 그 돈은 모두 내 것이라는 말이야. 동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오빠의 얼굴은 후회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동생을 무시하고 소중한 것을 잃은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수는 그들에게 어떤 변명도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용기,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낼 단호함을 선택했습니다. 지수는 변호사를 선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물려준 회사의 지분은 그들의 사업 실패와 투자 손실로 인해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 되었지만 지수가 상속받은 재단과 주식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과정에서 오빠들의 뒤늦은 후회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지수에게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겁니다. 이 재산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쓰일 거예요. 지수는 아버지의 진정한 유언대로 한태성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재산을 자신을 위한 사치가 아닌 아버지의 꿈, 즉 그림 속 세상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실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펼쳤고 지수는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숨어 그림만 그리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이사장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웹툰 회색 도시의 빛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웹툰은 그림 속에서만 살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내었고 절망 속에서 찾아낸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용서를 넘어선 단호한 독립의 메시지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웹툰 속 주인공은 차가운 현실을 딛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 빛나는 삶을 향해 나아갔고 그 이야기는 곧 지수 자신의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거액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믿으라는 사랑의 메시지이자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용기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지수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가 재단 설립 사실과 자신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묘비 앞에는 새로 산 꽃들이 놓여 있었고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녀의 모습에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탐욕과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자존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희망의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회색 도시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것입니다.